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총선 결과는 나왔고 총선과 관련된 경제 이슈이기 때문에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세 폐지하겠다 네. 약속을 했고 지난 1월에요. 그리고 또 소득세법 개정하겠다, 상속세 완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다시 또 여소야대의 상황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면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켜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 정부가 내세웠던 그 방향성이 유지되겠지만 예. 동의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주 진보 정당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투세 폐지라든가 상속세 완화 같은 이런 어떤 정책 기조는 말 그대로 진보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영역입니다. 예. 그러면 금투세 폐지라든가 소득세법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겁니다. 과반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금투세 폐지가 좀 불투명하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했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도 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뭐 아마도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밸류 프로그램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 정부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일찍 일종의 레임덕 같은 현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고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끌어온다면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오늘 이 총선 결과를 가지고 밸류 프로그램의 그 영향만 판단한다면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밸류 프로그램에 차질이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영향은 어젯밤에 발표됐었던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 없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예. 미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주식시장 다 같이 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증시와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 네. 또 몇 번 내려가느냐, 얼마큼 내려가느냐 그거는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그 이야기를 정확히 바꿔 얘기하면 네. 물가 언제 잡히느냐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힌다는 건 뭘까요?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도래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3.5%였거든요. 근데 직전월에 발표됐었던 물가 상승률이 3.5가 아니라 3.2였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9.1에서 쭉 떨어지는 흐름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잘 안 꺾었네요. 떨어지고 뭐 3.1, 3.2, 3.3 오히려 3.5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해요? 범피 로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냥 탄탄대로로 물가가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향해 걸어가는 흐름. 경제 쪽에서 그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범피 로드처럼 예. 물가가 3.2%였는데 전월이 이번에 발표된 건 3.5%로 오히려 반등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3.4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도 직전월 3.2%보다 반등할 거라고 우려했는데 예. 그 기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물가 지표가 발표됐으니까 역시 뭐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원 물가는 3.7%로 떨어지겠지 기대했는데 근원 물가도 3.8%로 직전월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요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유가가 오른다든가 예.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올 6월, 7월까지 안 잡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 그러면 올 6월, 7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입했던 돈을 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ISA 비과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 먼저 이 ISA가 뭐고 네. 이 비과세 확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월급쟁이 근로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참 많은 분들이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것은 많으니까 절세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ISA라는 종합자산관리 이 계좌를 틀어서 여기에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ISA 종합 계좌에 속한 그 금액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배당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ISA 비과세를 확대하자 네. 하는 이런 방향성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비과세 확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미국에서는 승인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ETF 승인이 될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어쩌면 여야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 또 국제적인 전반적인 흐름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나홀로 ETF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도 승인하고 다른 여타 국가들도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새 밖에서 밥 사 먹기가 한 끼 식사가 많이 비싸져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대형마트 보니까 신선식품 판매가 그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좀 이분들은 식사를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물가가 너무 치솟았으니까 예. 순대국밥 하나 사 먹는데 뭐 작년에는 예를 들어 9,000원이면 사 먹었는데 예. 올해는 11,000원, 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안 돼요. 맞아요. 특도 아니에요, 그 특도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보통이죠, 보통. 외식 물가가 다 오른 거예요. 네. 외식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너무 높으니까 네. 결국 이 소위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자. 그러니까 신선식품이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런 어떤 경제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또 대형마트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 가격 올라가죠. 네. 뭐 채소 가격 올라가죠.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뭐 수입 과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합니다. 오렌지라든가 바나나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그런 수입 과일을 적극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역시 이 매출액 증가세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뭐 대형마트에서는 사과 배 판매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거든요. 네.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 방금 전해 주셨던 질문하고도 연동되는 건데 네. 지금 매출액이 늘은 거예요. 예. 매출액의 개념은 여기 물 한 잔이 있는데 네. 이게 100원짜리가 100개 팔렸다고 볼게요. 예. 네. 100개가 120개로 팔리면 매출이 느는 거죠. 네. 그러나 100개에서 90개로 줄지만 예. 100원짜리가 200원으로 올라가면 판매량이 줄어도 매출액은 매출액은 느는 늘- 거예요. 예, 예. 매출액의 개념은 가격 곱하기 양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예. 장바구니에 10,000원어치 작년에도 똑같이 샀고 올해도 10,000원어치 샀는데 장바구니에 들어간 양이 물건의 없어. 개수가 거의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 장바구니. 예. 이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만 늘어나는 것이지 매출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